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거창한 질병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아침 건강을 생각하면서 드신 그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셨는데 정작 본인은 나는 꽤 건강하게 먹는 편인데 하고 의아하셨던 적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튀긴 음식도 줄이고 라면도 안 먹고 채소도 챙겨 먹는데 왜 혈관 수치가 안 좋냐고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이 환자 식단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아닙니다. 외식 횟수도 아닙니다. 바로 아침 식사 습관입니다. 아침에 반복적으로 먹는 음식들 중에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혈관에 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5번째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그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무엇을 드시면 좋을지 실제 식단 예시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식사가 달라지실 겁니다. 1부. 왜 아침 식사가 혈관 건강에 중요한가? 먼저 왜 하필 아침 식사가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혈관을 수도관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수도관이 깨끗하면 물이 잘 흐릅니다. 그런데 안쪽에 물때나 녹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물은 그럭저럭 나오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좁아지고 결국은 막힐 수 있습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혈관 안쪽 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 시간이 특히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이 시간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혈당 조절 능력도 하루 중 가장 민감하게 작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상태에서 당분이나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과도하게 사용되면서 결국 그 열쇠가 잘 맞지 않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오르내릴 때마다 혈관 안쪽에는 작은 자극과 염증이 쌓입니다. 이 과정이 매일 아침 반복된다면 혈관 노화는 그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아침 음식들은 실제로 어떨까요? 다음 파트에서 먼저 대표적인 오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건강식. 오해 하나. 자연에서 온 것은 무조건 안전하다. 과일, 곡물, 견과류처럼 자연 재료에서 만든 음식이라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첨가되거나 정제된다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생과일과 가공 주스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오해 둘. 건강식품 광고에 나오면 실제로도 건강하다. 식품 회사들은 마케팅을 잘합니다. 콩곡물 함유, 식이섬유 풍부, 저지방 같은 문구가 붙으면 자연스럽게 건강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분표를 보면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이 꽤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성분표에서 당류를 먼저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해 셋.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건강하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든든하게 먹는 게 혈관 건강에 좋으려면 무엇으로 든든하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포만감을 주는 음식 중에도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부 첫 번째 실수. 과일 주스. 첫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이 풍부하고 신선한 느낌이 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을 때는 껍질과 과육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함께 들어옵니다. 이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스로 만드는 순간 식이섬유는 대부분 사라지고 당분만 농축된 형태로 남게 됩니다. 오렌지 한 개에 들어있는 당분은 적당한 편입니다. 하지만 주스 한 컵을 만들려면 오렌지 2~3개가 필요합니다. 그 당분이 한꺼번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판 과일 주스라면 이야기가 더 달라집니다. 제품에 따라 당류가 한 컵에 20g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각설탕으로 치면 5개 이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혈당이 이미 높거나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아침 과일 주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부, 두 번째, 세 번째 실수. 두 번째, 흰 식빵과 잼. 두 번째는 흰 식빵과 잼의 조합입니다. 아침에 식빵 2장에 잼 발라서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흰 식빵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정제 과정에서 밀기율과 배아 부분이 제거되면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주로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입니다. 여기에 잼을 바르면 설탕이 추가됩니다. 시판 잼 한 스푼에는 당류가 약 10g 이상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에 설탕까지 더해지면 혈당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당이 올라갈수록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고 반복될수록 혈관에 부담이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조합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더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리얼과 가공우유. 세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통곡물 시리얼은 건강하다는 이미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고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니까요. 하지만 제품 성분표를 보시면 당류 함량이 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초콜릿 시리얼, 꿀코팅 시리얼, 과일맛 시리얼처럼 맛있게 만들어진 제품일수록 설탕 함량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공 과정에서 지방이 제거된 저지방 우유나 당분이 첨가된 두유를 함께 드신다면 아침 한 끼로 당류를 꽤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리얼을 고르실 때는 성분표에서 당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당류가 1회 제공량 기준으로 5g 이하인 제품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음 음식은 건강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5부, 네 번째 실수. 요거트와 그래놀라. 네 번째는 요거트와 그래놀라 조합입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있고 그래놀라는 견과류와 귀리로 만들어졌으니 건강한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플레인 요거트에 당분 없는 그래놀라 조합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판 제품의 경우는 다릅니다. 가양 요거트나 과일 요거트에는 과당이나 설탕이 꽤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놀라도 오일과 시럽으로 코팅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달콤하고 바삭한 그 식감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일부 그래놀라 제품의 당류 함량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당분 섭취량이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거트 성분표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음식은 의외라는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6부, 다섯 번째 가장 주의가 필요한 음식. 다섯 번째는 바로 건강음료. 특히 꿀물, 흑마늘 음료, 홍삼 음료처럼 건강 기능성 이미지를 가진 가공음료입니다. 왜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을까요? 꿀이나 홍삼, 흑마늘 자체는 다양한 영양 성분을 가진 식품입니다. 하지만 시판 음료 형태로 만들어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음료를 달고 마시기 좋게 만들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단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에 따라 한 팩에 당류가 15g에서 25g까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음료들이 건강을 위해 마신다는 인식 때문에 당분 섭취라는 인식 없이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드시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당황 없이 매일 당분을 추가로 섭취하는 셈이 됩니다. 특히 혈당이 신경 쓰이거나 이미 혈관 건강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도 당분이 함께 들어있다면 그 균형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신 무엇을 드시면 좋을까요? 7부, 혈관 건강을 위한 대체 아침 식사. 지금까지 피하면 좋을 음식들을 알아봤는데 그렇다고 아침을 굶거나 복잡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은 달걀 또는 스크램블드 에그입니다. 달걀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하고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건강한 성인이 하루 한두 개를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귀리죽입니다. 인스턴트 오트밀이 아닌 통귀리를 직접 끓인 귀리죽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을 얹으면 영양 균형도 좋아집니다. 셋째, 통밀빵과 아보카도 조합입니다. 흰 식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고 잼 대신 아보카도를 얇게 발라 드시면 좋은 지방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얹은 것입니다. 가양 요거트 대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과일이나 호두를 조금 얹으면 혈관 보호에 도움이 되는 아침 식사가 됩니다. 직장인 버전이라면 삶은 달걀 2개와 작은 견과류 1줌, 물 1잔으로도 충분합니다. 소화가 걱정되시는 시니어 분들께는 그리죽에 으깬 바나나 조금을 넣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8부. 오늘부터 바꿔야 할 3가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과일 주스 대신 통과일을 드세요. 주스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지만 통과일은 식이섬유 덕분에 흡수 속도가 완만합니다. 둘, 성분표에서 당류를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건강식처럼 보여도 당류 함량이 높은 제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류가 1회 제공량 기준 5g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기준점이 됩니다. 셋, 건강음료를 드신다면 성분표를 먼저 보세요.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어도 당분이 많이 들어있다면 매일 아침 마시는 습관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실천 3가지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주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드시는 시리얼이나 요거트 뒷면 성분표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 아침 삶은 달걀 하나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아침 한 끼부터 조금씩 바꾸는 것이 1년 뒤, 5년 뒤 혈관 건강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한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